주인공을 만나러 가는 길, 시골 마을에서 발견한 이곳은 대체 어딜까요? 낡고 오래된 이곳은 분명 정미소인데 헌데 지금은 쓰임이 다릅니다. 과연 누가 둥지를 틀었는지, 이곳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직접 만나보실까요? 뚝딱뚝딱 요란한 소리와 함께 범상치 않은 차림을 한 누군가의 손놀림이 분주하기만 한데요. 뭔가를 만드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부수는 작업?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35년 정도 살았고요. 조각하는 김수야입니다. 프랑스에서 조각가로 활동하고 있는 수야 킴 씨. 그녀의 손놀림과 몸놀림으로 하얀 스티로폼은 멋진 작품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몇 달 전부터 강릉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데요. 대체 왜 이곳으로 오게 된 걸까요? 사실은 프랑스 같은 데는 농가나 이런 데 천정이 높은 곳이 많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점점 없어져 가서 찾기가 힘들었어요. 원하는 작업실 찾아 산만리. 마침내 강릉 즈무마을에서 양철 지붕에 예전 정미소를 발견했죠. 천정이 낮으면 이게 가깝해서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작업실을 돌아다녔는데 이쪽에 오면서 바로 여기다. 지은 지 100년 됐다는 낡은 정미소는 이제 그녀의 흔적으로 가득해졌는데요. 헌데 작품이 상당히 독특하고 낯설기만 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스티로폼, 가장 가볍고 조금은 하찮은 이런 재료. 인생처럼 망설이지 않아야 돼요. 열선으로 하거든요. 열선으로 해서 1초라도 망설이면 이건 망가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쉬듯이 아니면 결정을 매 순간 하듯이 간다 안 간다. 그런 짜릿함, 실수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거. 이러면서 이 재료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이 느끼고 저한테 맞는다고 생각해요. 프랑스 파리에서 조각 예술가로 활동한 지 어느새 35년 차. 명성을 얻고 자신만의 분야를 인정받았지만 왠지 모르게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다는데요. 제가 35년을 프랑스에 살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제가 50년을 살아도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나는 왜 다를까? 왜 프랑스 사람과 굉장히 좋고 잘 지내면서 뭔가 나의 정인지 한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나의 뒤에는 무엇인가? 그때 저는 정말 산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옛날에 가장 친한 한국의 유일한 한국 여자친구가 산처럼 대담하고 이런 친구가 유일하게 한 명 있는데 강릉 사람이에요. 언젠가는 강릉에서 작업실을 양지바른 곳에 작업실을 만들어서 노년을 작업을 하고 싶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연히 산의 주제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작업실이니까 시골에 있으니까 지금 뒷집에 할머니 저기 노인분 계시고 저쪽에도 계시고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호기심 이게 뭐 하는 곳인가 해서 혼자 들어오세요. 그냥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약속되지 않으면 안 오는 건데 원래 조금은 이상했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남편분도 데리고 오시더라고요. 이랬는데 그분들이 나중에 옥수수도 쪄가지고 오시고 감자도 주시고 저는 이게 사는 거구나 해서 동네 분들 굉장히 감사드려요. 지무마을 제가 전부 저희 전시에 초대합니다. 이웃 간의 정을 만끽하며 작업한 작품들을 드디어 전시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녀가 너무나 좋아한다는 산을 주제로 한 전시회인데요. 고성에서 열리는 세계 산림 엑스포에 맞춰 전시를 기획했다네요. 작품 하나하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한데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울산바위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설악산 산이에요. 일단 산입니다. 강원도 지방의 산은 특이한 게 뭐냐면 산의 아래쪽은 수풀이라든가 이런 많은 나무들이 무슨 나무인지는 모르지만 나무가 있어요. 그 중간에 나오는 적송이 빼곡하게 있고 그 선이 굉장히 아름답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산을 주제로 하지만은 꼭 산을 만들어야 되느냐? 산은 피하고 싶었고 내가 사유하고 느낌을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추상화에도 좋고
근데 산이 너무 아름다워요.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이쪽에 전부 다 둘러보시면은 새도 있고 인간도 있고 뒤쪽으로는 사람이 날고 그거는 희망이나 뭐 꿈일 수도 있고 앞에는 빡빡한 그 나무가 있고 이 안에는 모든 생명이 살아서 숨쉬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녀가 스티로폼만큼이나 좋아한다는 또 다른 작품 소재는 바로 탱자나무입니다. 보드랍고 포근한 스티로폼과 대조되는 단단하고 뾰족한 탱자나무의 가시가 인상적인 작품이네요. 그녀는 4년 전 발생한 고성산불을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고성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인간의 허약함을 드러내는 작품들. 이 작품 사연이 많습니다. 사실은 태워지는 기법으로 나무를 조각했는데 여기 오면서 굉장히 고지가 높다 보니까 또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래가지고 바스러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시 카탈로그에는 들어가 있는데 전시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제 고성산불결을 연상하시면서 참 절망적인 어떤 그런 모습. 그렇지만 절망이지만은 반드시 절망에는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작품들 보시면 뭐 푸른색도 많고 이런데 그래서 그 고성산불을 많이 생각하고 만든 작품이에요. 네. 모든 걸 잃어버린 고성 주민들에 대한 위로와 함께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드러내며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작은 희망을 이야기하는 수야킴 씨. 뭐 누구든 같은 말씀을 하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작가들이 조각이라는 것은 나의 삶이고요. 화가가 아닌 예술가가 아닌 직업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사유하는 어떤 최고의 그 정신 몰두할 수 있는 마음을 몰두할 수 있는 그 방법. 그것이 저는 어떻게 보면 조각이나라고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술은 나의 삶이고 가장 나를 담고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최적극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전시에 오시는 분들은 나의 세상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의 세상에 오셨지만은 내가 생각한 것 다르게 느끼셔도 되고 마음대로 그런 거예요. 다만 저희 세계가 무엇이다는 전체적으로 사람의 형태가 있고 산의 형태가 있고 이렇지만 이것이 우리 삶의 이야기고 뭐 생로병사 그리고 희노애락 사랑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편안하게 보시고 자유롭게 지식이 있든 미술 지식이 있든 없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이 우리 시각적으로 봐서 판단하고 가슴으로 느껴지는 거 그대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라는 거는. 네. 한반도 백두대간 서해와 남해로 강경하게 뻗어 척추가 되고 바람을 막아주는 태백산맥의 기운처럼 강렬하나 부드럽고 험하나 온화한 산은 어쩌면 작가 자신을 닮아 있는지 모릅니다. 앞으로의 활동이 더욱 기대되는 아티스트 수야킴 씨를 응원합니다.